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벤트 질문에 대한 답변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오늘은 어떤 질문이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질문은 시간 부족에 대한 질문인데요. 문제를 풀 때마다 항상 시간이 부족해서 네다섯 문제는 찍고 넘어가거나 아예 못 푸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어떤 강의를 중점적으로 들어야 할까요? 시간 부족. 네, 그래요. 정말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학생들한테서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고민거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시간이 부족하다는 건 어쨌든 뭔가 어느 부분에서 느리다는 얘기인데 시간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본인에 대한 엄격한 진단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시간 부족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첫 번째,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는 단어와 올바른 해석이겠죠. 아무리 어떤 문제풀이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과 그 문장을 올바르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속도가 느리다면 그러면 시간 부족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본인의 해석 능력이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일단은 직독직해를 통한 빠르고 정확한 해석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해석도 어느 정도 되고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때는 또 문제의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압축해서 볼 수 있어요. 먼저 시간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지문에서 지문을 읽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지문을 읽는데 너무 비효율적으로 읽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제 보기에서 너무 왔다 갔다 헷갈려서 이제 지문과 보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너무 끌 수도 있는 거죠. 먼저 지문 속에서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은 결국에는 효율성입니다. 요새 편입 독해 트렌드는 무조건 많은 양을 읽는다고 해서 정답률이 올라가는 그런 독해 트렌드는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읽어야 할 포인트가 분명히 있고요. 다른 모든 부분을 다 읽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읽어야 할 포인트를 대신에 정확하게 꼼꼼하게 읽음으로써 우리가 효율적인 독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도 여러분들께 답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 문제에서 답을 찍으면서 우리가 시간이 또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는데 문제의 요구사항, 문제가 대체 나한테 무엇을 물어봤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리가 문제 보기에서 헤맬 수 있지 않는,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해석 속도 자체가 많이 느리시고 지금 단어도 잘 많이 안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 읽는 것 자체가 지금 많이 부족하다라고 느끼신다면 일단 기본 구문 강좌부터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게 아니라면 제 심화 과정부터 수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화 과정에서는 문제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난이도와 상관없이 어떤 어려운 지문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장 효율적으로 지문을 읽을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강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다음 질문입니다. 상위권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실력을 늘려서 지금보다 더 높은 반을 목표로 해야 하나요? 선생님의 강의가 지금 너무 이해가 잘 되는데 반이 바뀌면 선생님도 바뀌는 게 걸립니다. 일단 제 강의에 이해를 잘 해주셔서 제가 감사합니다. 자, 어, 제가 아무래도 현강에서는 종합반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제 반별로 어느 정도 수준과 레벨이 나눠져 있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제 문법을 강의해 주시는 교수님들 계시고 이제 논리를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도 계신데 일단 독해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제 강의 스타일은 저는 뭐 김영 플러스 캠퍼스에서 블랙반도 맡아봤고 그 다음에 아니면 중상위권 반도 맡아봤고 최상위권 반도 맡아봤고 중하위권 반도 다 맡아봤는데요. 일단 제 강의의 특징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최상위권을 맡을 때와 그 다음에 중상위권을 맡을 때 그 다음에 뭐 중하위권을 맡을 때 제 수업 방식과 스타일이 크게 달라졌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속도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 최상위권 반이라면 한 2분 정도 설명할 걸 아니면 뭐 중상위권 반일 땐 한 5분 정도 설명을 한다거나 설명을 조금 더 길고 꼼꼼하게 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적어도 제 수업에 있어서는 최상위권 반이든 그 밑에 반이든 저는 제 수업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중위권 반이나 중하위권 반을 들어가는 게 걱정이시라면
상위권을 목표로 하시는데 제가 들어가는 반이 중위권 반이라서 걱정이시라면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최상위권 반을 맡아도 중위권 반과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대로 강의를 할 거니까요. 네,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어느 시점에서 독해에 재미가 붙을 수 있을까요? 독해의 재미라. 저도 재미가 없는데 공부가 재미있기가 쉽지 않죠. 독해에 재미가 붙는 방법이란 조금 더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독해를 강의할 때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독해도 암기 과목이다라는 거예요. 100% 일률적으로 모든 지문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느 큰 물줄기를 따라서 독해 패턴과 법칙이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갈고 닦았던, 내가 반복해서 숙지했었던 내용들이 그 다음번 지문에서도 우리가 읽을 때 그 패턴을 다음번 지문에서 발견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외웠던 패턴을 다음 지문에서 적용을 해서 맞췄을 때 굉장히 짜릿한 희열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독해에 재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건 내가 외웠던 것이 그 다음번 지문에서 적용이 됐을 때, 네, 그때 아주 기분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독해를 재미있게 공부하시려면 일단 절대 법칙과 절대 원칙, 그리고 제가 알려드리는 패턴들을 명확하게 암기하고 숙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과정이 즐거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부분이 암기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많은 지문을 읽어봤자 그때그때 매번 새롭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새롭게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내가 했던 것들이 반복된다라는 느낌을 받을 때 그때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학생들이 독해에 재미가 붙었다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재미를 붙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도 간단하게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제가 최대한 한번 답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린 거 생각 꼭 해보시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Q&A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질문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